11일 오후부터 시작한 눈발이 금요일 오전부터 눈폭풍으로 변해 적설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새벽부터 I-80 인근과 북쪽 방향으로 눈발이 날리면서 시간당 1에서 3인치씩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디캡, 라스, 캔달, 그란디 카운티에서 시작해 맥켄리, 레이크, 케인, 뉴페이지, 쿡, 윌, 켄커키 카운티에 걸쳐 눈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전 7시 이후에는 눈이 비로 바뀔 수 있으며 오후 2시까지 시속 30마일의 강풍과 함께 눈과 비 그리고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로 접어드는 12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겨울 폭풍이 몰려옵니다. 13일 자정까지는 기온이 20도 선으로 떨어져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14일 일요일에도 기온은 20, 30도 선에 머물고 바람도 시속 20, 30마일로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2019년 1월 이후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적설량은 6에서 9인치 정도며 곳에 따라서는 10인치까지도 가능하다며 자동차 운전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 WFII는 경제 전망 개선과 연내 금리 인하 기대 등을 이유로 올해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FII는 전날 메모를 통해 올해 연말 S&P 500 지수가 4,800에서 5,0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포인트 떨어진 4,780.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5,000선까지는 220포인트 더 올라야 5,000선을 돌파합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이전에는 4,600에서 4,800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중반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 총 3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까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FII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기존의 0.7%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강해질 것이라며 완만한 U자형 경로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현 경기 둔화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반영한 세계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10일 영국 국제교류 전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1분기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는 193개국으로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 지수에서 3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반년 만에 2위로 한 계단 올랐습니다.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여권 지수는 2018년부터는 계속해서 190여 개국 내외를 유지하며 2위 혹은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으로 이들 국민은 194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188개국으로 캐나다, 헝가리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CNN은 탈세와 관련해 모두 9건의 혐의로 기소된 헌터는 11일 LA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소장에는 2016년에서 2019년 과세 연도 동안 자진 신고 연방세 중 최소 140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이 돈을 마약, 여자친구, 고급 호텔 및 임대부동산, 자동차, 의류 등의 항목에 지출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터의 변호사 측은 이 혐의들이 정치적 바퀴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헌터가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0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애플을 넘어 한때 시가총액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여온 애플의 주가는 0.3% 하락했습니다. 11일 애플의 주가가 연초 이후 2% 이상 떨어지면서 이날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날 0.5%가량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주가 하락에 한때 2조 8,71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주가가 장중 1% 이상 오르면서 한때 2조 8,750억 달러를 기록, 2021년 이후 2년 2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MS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추월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성장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1억 6천만 달러를 난민 이민자 대처 자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봇이 남부 국경을 넘어온 난민 이민자들을 끊임없이 시카고, 뉴욕 등지로 이송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프리츠커는 텍사스 주지사가 값싼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난민 이민자들을 시카고로 이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카고 등 성역도시로의 난민 이민자들을 수송하는 것과 관련 시카고시나 서버브 지역 당국은 버스나 항공 등을 통해 난민을 쏟아내는 처사를 막기 위해 티켓을 발부하고 벌금을 물리지만 근본 해결책은 결국 그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협의회는 제4대 의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오는 27일 노스브룩의 힐튼 호텔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협의회는 3길 로라 전 의장이 임하며 4기에 정테레사 의장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 정기총회에는 제36대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은 출타로 인해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최근 우체부에 대한 강도 사건이 3건이 터지면서 우정국이 범인 색출을 위해 현상금으로 15만 달러를 내놨습니다. 주로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우체부 강도 행각인데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지난달 13일에 시카고 우체국 소속 우편 배달부 3명이 주로 남부 지역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모두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이들 강도 행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우정국은 범인들을 목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보상금을 책정해 하루빨리 용의자 검거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시간 길가의 명품 상점들의 주인들이 최근 거듭 일어나고 있는 차량 밀고 들어오기, 즉 크래시 앤 그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을 위해 제2지구 시의원 브라이언 홉킨스는 미시간 길 근처의 소매업체들 인근에는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카고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SUV 차량이 지난 8일 새벽 오크길과 스테이트길 인근의 명품 프라다 매장으로 들어와 매장 내 상품들을 닥치는 대로 훔쳐간 후 이 같은 대책 마련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크래시 앤 그랩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 1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강도 중 1명도 크게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는 자동차를 몰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류의 강도 행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웨스트루프 지역에서 고급 의류 스토어를 경영하는 한인 김모 씨의 피해에 대한 대처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서너 번에 걸쳐 크래시 앤 그랩 피해를 입고 피해액도 수십만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이나 시카고시 측에서 또 다른 범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사건 당시 스토어 대표인 김모 씨는 인근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한인 김모 씨는 경찰의 대응과 시카고시 측의 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불만을 언론에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한인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 있는 현지인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1990년대 한류 열풍과 함께 시작돼 그 이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요사이 문화교류에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모이는 동아리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영 대화 테이블은 이러한 동아리 중 하나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인과 한국어 원어민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리처드 윤 씨가 2016년에 설립했습니다. 윤 대표에 따르면 대화를 통한 언어 공부는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편안함을 향상시키고 교과서에 없는 구어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서로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웹사이트 koreanconversationtable.com에 따르면 클럽 회원수는 약 100명에 달하며 5개의 토론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에는 대면 및 온라인 언어 교환, 한국 고전 영화 토론, K-드라마 토론, 쇼앤텔 토론, 한국 소설 토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컨버세이션 테이블은 지난 6일 중부마켓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먹고 주랑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날 2월 10일에는 리처드 윤 대표의 집을 공개해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설날 잔치를 가질 예정입니다.
2월 17일 발렌타인 커피하우스와 같은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코리안 컨버세이션 테이블.com에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에 관심 있는 한국어 원어민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는 한인은 코리안 컨버세이션 테이블.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1월 12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A면 미주판입니다. 한영 언어 교환 모임 활발.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이르는 프랑스, 독일 등. 제외 한인 낮은 투표율 권익파이 못 챙긴다. 펩사 신청 접속 정상화. 초기 먹통 사태 해소. 주 7일 24시간 이용 가능. 눈이 뻑뻑한데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 눈물 넣으려면 방부제 등 인공 눈물 하루 6회 이상 점안하면 각막세포 성장 억제, 각막염 유발 등 위험.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스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작은 수입으로 노후 대책,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이 써 있습니다.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낙연 탈당 창당 선언, 민주당 1인 방탄 정당 변질.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섹션. J-팝의 흥망성쇠, K-팝의 미래는. 경성, 그 시대가 크리처다. 일본 전쟁 범죄 정면으로. 눈폭풍 예보가 있던 1월 9일 일리노이 북부. 눈폭풍은 차량 주행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날 일리노이 지역은 온도가 높아 눈이 많이 없었지만 위스콘신으로 넘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져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위스콘신 남부로 시카고에서 약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 라팜픽 공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루트로도 이용되는 트레일과 숲은 이미 눈에 덮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라팜픽 공원은 위스콘신 주립 공원으로 각종 트레일과 전망대, 캠프그라운드를 갖춘 공원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눈발은 더 짙어져 산책로와 잔디밭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줄지어 심어진 소나무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된 눈으로 인해 신비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이 공원의 중심부 언덕에는 6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어 주변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눈 덮인 나무 계단을 오르면서 층마다 변화하는 경치를 관찰합니다. 전망대 최상층에서 눈폭풍으로 안개처럼 흐려진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흩날리는 눈발로 인해 아득한 풍경을 드러냅니다. 눈폭풍 경고가 있었지만 눈이 덮인 아름다운 공원에서는 눈폭풍이 아랑곳하지 않고 산책을 즐기는 하이커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는다면 나무가지 끝까지 눈이 덮인 눈꽃들을 며칠간은 더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따뜻한 집에서 창밖으로 보는 설경도 좋지만 이렇게 흰색 가득한 숲길을 걷는 경험도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